일본 채소 농부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면적의 땅에서 3배나 더 빨리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매 주말마다 물을 주고 매달 비료를 사고 매주 해충과 싸우는 동안 화려한 장비나 비싼 투입제를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 재배자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관리되는 밭에서 다 자란 채소를 수확합니다. 그 차이는 노력이나 기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정원을 가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전장을 설계했습니다. 반면 그들은 스스로 조절되는 생태계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재 방식이 왜 여러분을 유지 관리 모드에 가두는지, 그리고 혼합 재배, 설계가 어떻게 노동의 대부분을 제거하면서 수확 속도를 3배로 높이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 주말마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 한쪽 일항에는 토마토를, 다른 쪽에는 당근을, 저쪽에는 상추를 따로따로 깔끔하게 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고 정리되고 고립되어 있죠? 여러분은 각 작물에 개별적으로 물을 줍니다. 영양이 부족해 보이면 각 구역에 비료를 줍니다. 식물 사이의 맨 흙에서 잡초를 뽑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업에 몇 시간씩 소비하고 있지만 수확은 여전히 원래보다 몇 주나 뒤처져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생태계 설계자가 아니라 공장 관리자처럼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서구 농업은 여러분에게 단일 재배, 즉 같은 토양 깊이에서 동일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잡초 배양장이 되는 거대한 빈 흙의 틈새를 남겨두는 단일종 심기를 가르쳤습니다. 일본 채소 농부들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3배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3배 더 빨리 수확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숲을 걸을 때 단일종이 줄지어 정리된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든 맨 흙이 보이던가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수십 종의 식물이 같은 평방미터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뿌리는 서로 다른 깊이에 있고 잎은 서로 다른 높이에 있으며 아무도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잡초를 뽑지 않아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 속에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합 재배입니다. 일본 재배자들이 채소밭을 위해 모방한 운영체제죠. 그들은 식물을 고립시켜 키우지 않습니다. 각종이 이웃의 성장을 촉진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 공동체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의 속도는 비료를 더 많이 붓거나 물을 더 자주 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서로의 필요를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서 옵니다. 옥수수 옆에 콩을 심으면 콩은 공기 중의 질소를 끌어와 옥수수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형태로 전환합니다. 토마토 옆에 바질을 심으면 바질은 토마토 성장을 늦추는 해충을 쫓아내는 동시에 성장을 촉진하는 수분맥의 곤충을 유인합니다. 당근과 함께 무를 심으면 무는 단단해진 토양을 부수고 3주 만에 수확되어 당근 뿌리가 확장될 수 있는 느슨한 통기 통로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따로 심고는 왜 뿔벌레에게 당하는지 의아해하며 토요일 아침을 곤충을 하나하나 잡아내는 데 보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혼합 재배지의 토양은 단일 재배 토양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단일 작물 일항에서는 하나의 뿌리 시스템이 한 토양층에서 영양분을 끌어당겨
그 아래층의 생물학적 활동을 휴면 상태로 둡니다. 일본식 혼합 재배지에서는 뿌리가 얕은 상추, 중간 깊이의 콩, 뿌리가 깊은 토마토가 모두 같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각 뿌리 시스템은 서로 다른 균류 네트워크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각 식물은 서로 다른 박테리아 군집을 깨우는 서로 다른 화합물을 내뿜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토양입니다. 살아있는 토양은 아무리 많은 비료를 쏟아붓더라도 죽은 흙보다 식물을 더 빨리 키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혼합재배 사례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세자매라고 부르는데 서구 농업이 등장하여 모든 사람에게 줄을 지어 심으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원주민 재배자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옥수수, 콩, 호박을 같은 밭에 동시에 키우는 것이죠. 옥수수는 높이 자라 콩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천연지지대를 제공합니다. 콩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옥수수와 호박 뿌리가 접근할 수 있는 토양에 퇴적시킵니다. 호박은 땅 위에 넓은 잎을 퍼뜨려 잡초를 막고 토양 수분을 유지하며 맨땅을 선호하는 해충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살아있는 멀칭, 형성합니다. 세 가지 작물, 하나의 공간, 각 작물이 서로를 더 빨리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구역에는 옥수수를, 다른 구역에는 콩을, 또 다른 곳에는 호박을 심고는 왜 공간을 3배나 더 많이 쓰면서 결과는 더 느린지 궁금해합니다. 이 세 자매밭에서는 고립된 일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수수대는 자신을 타고 오르는 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질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굵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콩은 토양 질소를 두고 옥수수와 경쟁하는 대신 공기 중에서 질소를 끌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자라며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아도 구조적 지원을 받습니다. 호박잎은 뜨거운 맨흙 위에서 타는 대신 촉촉하고 시원한 토양 위에 퍼지며 이는 증산작용을 줄이고 더 많이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단일 재배 옥수수밭을 황폐화시킬 해충들은 콩과 호박에 둘러싸여 감각체계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옥수수를 쉽게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식물이 서로를 방어하고 먹여 살리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빠른 이유입니다. 이제 쇠자매밭의 지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민속신앙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합니다. 콩이 자랄 때 뿌리에 있는 특화된 박테리아 결절은 공기 중에서 직접 질소가스를 끌어와 식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화합물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이라고 하며 콩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질소의 일부는 결절에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은 뿌리 삼출물을 통해 주변 토양으로 흘러나옵니다. 몇 인치 떨어져 자라는 옥수수와 호박은 비료 하나를 주지 않아도 신선한 질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립된 콩 일항에서 이러한 이점을 얻지 못합니다. 근처에 이미 스스로 질소를 만들고 있는 다른 콩 외에는 그 질소를 사용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반 심기, companion planting에 대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버디나 유사과학 혹은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적용된 관찰 가능한 식물 생물학입니다. 당근과 무를 함께 심으면 무는 약 4일 만에 발아하여 굵은 곧은 뿌리로 단단해진 토양을 뚫고 나갑니다. 당근은 발아하는데 17, 14일이 걸리고
뿌리가 실처럼 가늘어 단단한 토양에서는 힘들어합니다. 당근 싹이 나올 때쯤이면 무는 이미 토양 구조를 느슨하게 해놓았습니다. 3주 후 무를 수확하면 갑자기 당근이 확장할 수 있는 부드러운 토양 통로가 생깁니다. 이것이 동반 심기를 한 당근이 단독으로 심은 당근보다 더 빠르고 곧게 자라는 이유입니다. 무가 당근의 느린 뿌리 확장에 필요한 몇 주간의 물리적 노동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이제 해충 혼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혼합재배 설계는 수시간의 수동 해충 관리를 없애주는 방어 전략이 됩니다. 대부분의 정원 해충은 냄새를 통해 목표 식물을 찾습니다. 정원 위를 날아다니던 담배나방, 토마토 식물 냄새를 맡고 알을 낳기 위해 내려앉습니다. 그 나방의 감각체계는 수백 가지의 경쟁적인 냄새가 섞인 복잡한 생태계에서 토마토 냄새를 감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단일 재배 토마토 일항을 만들면 놓칠 수 없는 냄새 신호기를 만든 셈입니다. 이는 마치 담배나방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여기 붓에 있음이라고 쓰인 거대한 네온 사인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마토를 바질, 메리골드, 양파로 둘러싸서 심으면 경쟁하는 향기 화합물층 아래에 토마토 냄새를 묻어버리게 됩니다. 나방은 위를 날아가다 혼란을 느끼고 더 쉬운 목표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유충 한 마리도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유익한 곤충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일 재배를 하면 1년 중 한 시기에 한 종류의 꽃만 제공하게 됩니다. 수분 매개자와 포식성 곤충은 그 개화 기간에 방문했다가 다른 먹이가 없어서 떠납니다. 개화 시기가 엇갈린 혼합 재배를 하면 유익한 곤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서식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곤충들은 항상 꽃이 피어 있고 꽃가루나 꿀을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머뭅니다. 그리고 상추에 진딧물이 나타나면 이미 여러분이 머물 이유를 주었기 때문에 무당벌레와 풀잠자리가 밭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식 혼합 재배지가 더 적은 개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충 문제가 더 적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해충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구조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무료 인프라입니다. 덩굴콩이나 완두콩, 오이를 키울 때 아마 지지대를 세우거나 케이지를 사거나 어떤 종류의 지지 시스템을 끈으로 묶을 것입니다. 그것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한편 혼합 재배 시스템에서는 키 큰 작물이 덩굴 작물을 위한 지지 구조가 됩니다. 옥수수대는 콩을 지원합니다. 해바라기는 완두콩을 지원합니다. 토마토는 케이지에서 더 가벼운 덩굴 작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을 사거나 만들지 않고도 동일한 수직 재배 공간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덩굴 작물이 실제로 지원 작물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옥수수를 타고 오르는 콩은 옥수수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질소를 고정합니다. 지원 관계를 동시에 영양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공간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혼합 재배 설계는 단일 재배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물을 수직으로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단 하나의 4x4비트 밭에서 중앙에는 키 큰 작물을, 그 주변에는 중간 높이의 작물을, 가장자리에는 지면 덮개 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옥수수, 옥수수를 타고 오르는 콩, 다음 원에는 토마토, 토마토 주변에는 바질, 그리고
가장자리까지 뻗어나가는 호박. 이것은 16평방피트에 5가지 작물이 있는 것입니다. 각 작물은 서로 다른 수직층과 서로 다른 뿌리 깊이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작물을 키우기 위해 5개의 별도 밭이 필요한 현재 시스템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일본 재배자들이 같은 면적의 땅에서 3배의 수확량을 얻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혼합 재배를 설계하려면 각 식물이 무엇을 하는지 실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채소를 섞어놓고 협력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작물이 질소를 고정하는지, 어떤 작물이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는지, 어떤 작물이 뻗어나가며 살아있는 멀칭을 만드는지, 어떤 작물이 유익한 곤충을 유인하는지, 어떤 작물이 해충을 쫓아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관찰은 정원센터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제품보다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일본 재배자들은 식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고 어떤 조합이 번성하고 어떤 조합이 경쟁하는지 알아내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관찰하며 복제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원 가꾸기는 생태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 봉투에 적힌 심기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일본식 시스템과 여러분의 느리게 성장하는 밭을 정말로 갈라놓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토양 비옥도, 특히 그 비옥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포대에 든 비료를 사서 한 시즌에 몇 번 밭에 쏟아붓고 몇 주 동안 식물이 반응하는 것을 보다가 영양분이 씻겨 내려가거나 다 소모되면서 다시 느려지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은 비옥도를 지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일회성 주사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식 혼합 재배 시스템은 식량을 재배하는 부수적인 결과로 토양 비옥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투입재를 사지 않습니다. 식물 관계와 스마트한 재료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비옥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작물을 수확하고 다 쓴 식물을 뽑아내고 마당 다른 곳에 있는 퇴비통에 버린 다음 맨 흙이나 아마도 구입한 포대 퇴비를 밭에 다시 심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토양에서 영양분을 끌어당긴 식물을 키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영양분을 밭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다른 곳에서 퇴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금 운반해 간 것을 대체하기 위해 포대 제품의 형태로 비옥도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수출하고 비용을 들여 다시 수입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방식입니다. 일본 재배자들은 찹앤드롭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이 전체적인 낭비의 순환을 제거합니다. 찹앤드롭은 말 그대로입니다. 작물이 끝나거나 식물을 가지치기 할 때 식물 재료를 잘라서 그것이 자란 바로 그 밭의 토양 표면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리에서 분해되어 다음 심기에 영양을 공급할 토양 생물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비료를 만들기 위해 영양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퇴비 포대를 다시 운반해 오지도 않습니다. 영양분을 원래 있어야 할 밭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투입제 없이 이 일을 해냅니다. 식물 재료는
박테리아와 균류의 먹이가 되며 그것들은 다음 작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이는 여러분의 토양이 고갈과 일시적 비료 살포 사이를 순환하는 대신 항상 더 풍요로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합 재배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차벤드롭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질소를 고정하는 그 콩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수확할 때 뿌리는 땅 속에 남아 부패하며 다음에 무엇을 심든 영양을 공급할 질소가 풍부한 결절을 남깁니다. 토마토 아래에서 키우는 그 바질은요? 꽃이 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잘라주고 자른 것을 토마토 밑동에 떨어뜨리면 몇 주 만에 분해되는 질소가 풍부한 멀칭층을 방금 추가한 것입니다. 오래되고 지저분해진 호박잎은요? 그것들을 잘라 토양에 남겨두면 다음 세대의 토양 생물들을 위한 먹이가 됩니다. 수확하면서 비옥도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현재 시스템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심기 사이에 밭밭을 깨끗하게 긁어내고 식물 잔해를 하나하나 뽑아내어 맨흙이 노출된 상태로 둘 것입니다. 그 맨흙은 햇볕에 구워지고 수분을 빠르게 이르며 새로운 것을 심을 때까지 생물학적으로 휴면 상태에 머뭅니다.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미생물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체 수는 급감합니다. 마침내 퇴비나 비료를 추가하면 활동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지만 지속적인 먹이원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본식 밭은 시스템 어딘가에서 항상 식물 재료가 분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겪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멀칭에 대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잡초를 억제하거나 수분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훌륭하게 수행하지만요. 살아있는 멀칭은 토양 속의 뿌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작물 사이에 클로버나 크리핑 타임 같은 지면덮개 작물을 키우면 그 뿌리들은 매일 설탕과 탄수화물을 토양으로 내뿜습니다. 이러한 삼출물은 밭에 있는 모든 식물의 영양분 수집 범위를 넓혀주는 균류 네트워크를 먹여 살립니다. 균류는 식물 뿌리와 영양분을 교환하며 질소 고정 식물이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과 공유하는 생물학적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식물은 뿌리가 얕은 식물이 균류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미네랄을 끌어올립니다. 아무리 많은 비료를 추가해도 맨 흙에서는 이런 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연작 재배, 수세션 플랜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일본 재배자들은 시간을 재정이어 줍니다. 연작 재배 조항 접가는 무동부들을 죄다 봅니다. 초마툰 무동부들을 부르고여서 내일 모릴 쿵기칩니다. 여기서 일본 재배자들은 시간을 못 이기면 몰락의 주감이다. 뭐든 것뿐합니다. 여기서 뿌리가 푸영 푸녀굴록 토양시어 팡청숑중들 그러만입니다. 부당점에 고객 추하고 턱영고 불수입니다. 여기서 일본 재배자들은 시간을 목이멜 기호작에서 탐한물을 부여거 못다. 푼장신금이다. 부디만 모돈부들 절에에 드는 다녀코요. 이소여 극이고 죽임 묻은 너기토만 쇠물들을 씁니다. 주란 재배가 함상에 동제화되어 여기서 일본 재배자들은 시간을 못 이기면 클수미드 면입니다. 지어재고 자나는 못하. 죽음광 비조를 만사해도 항상에 봉객화했습니다. 죽임재배 믿음 정본 사망가제 푸던부들 부여 부디그 제한 요소가 아닌 자원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아마 봄에 모든 것을 심고 여름 내내 수확한 다음 가을과 겨울에는 밭을 비워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각 밭을 한 번의 작물 주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시스템은 이전 작물이 만든 비옥도를 활용하는 연작을 심어 같은 밭에서 여러 주기를 돌립니다. 그들은 빠르게 자라는 무나 상추를 심고 3주주 만에 수확하여 잔여물을 제자리에 떨어뜨린 다음
한 달 전보다 더 풍요로워진 토양에 즉시 더 긴 시즌의 작물을 옮겨 심습니다. 3주마다 무언가가 수확됩니다. 무언가가 떨어지고 무언가가 심어집니다. 밭은 결코 비어있지 않으며 토양은 고갈되는 대신 각 주기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은 이렇습니다. 1주차, 무와 상추를 함께 심습니다. 4주차, 무를 수확합니다. 잎을 제자리에 떨어뜨립니다. 무가 있던 자리에 콩을 심습니다. 7주차, 상추를 수확하고 잔여물을 떨어뜨린 뒤 상추 자리에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습니다. 10주차, 토마토가 자리를 잡는 동안 콩은 꽃을 피우고 질소를 고정합니다. 16주차, 콩을 수확합니다. 덩굴을 제자리에 떨어뜨립니다. 콩이 있던 자리에 가을 작물인 케일을 심습니다. 그것이 20주 동안 한 밭에서 얻은 4가지 작물입니다. 각 작물은 다음 작물을 위해 토양을 더 풍요롭게 남깁니다. 여러분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밭에서 한 가지 작물을 얻고 있으며 여러분의 토양은 시즌이 끝날 때 시작할 때보다 더 나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이것은 넓은 토지나 전용 식품 숲이 있는 사람에게나 좋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은 작은 마당이나 몇 개의 상자 텃밭, 어쩌면 발코니의 컨테이너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혼합재배 설계는 공간이 아닌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단일 재배 설계보다 규모를 줄이기가 더 쉽습니다. 단 하나의 20갤런 컨테이너에 토마토 한 그루, 밑동에 바질, 가장자리에 메리골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토마토만 단독으로 있는 컨테이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기능적인 혼합 재배입니다. 토마토는 동반 식물로부터 해충 보호와 수분 매개자 유인 효과를 얻습니다. 바질은 토마토로부터 그늘을 얻고 메리골드는 뿌리 삼출물로 토양 해충을 억제합니다. 같은 컨테이너, 같은 토양, 같은 물로 세 식물 모두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상자 텃밭이 있다면 기존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도 완전한 세 자매 심기나 토마토, 바질, 상추 조합 또는 검증된 수많은 혼합 재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그 밭 안에 식물을 배치하는 방법뿐입니다. 단일 작물을 줄지어 심는 대신 각 식물이 서로를 지원하는 군락이나 길드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 협회. 이는 혼합 재배를 심으세요. 할려나와 메리골드에 둘러싸인 케일은 조경처럼 보입니다. 단지 조경을 하면서 식량도 생산할 뿐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실행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밭이나 하나의 컨테이너를 선택하세요. 검증된 혼합 재배 조합 하나를 고르세요. 공간이 있다면 세 자매 방식을, 공간이 없다면 토마토, 바질, 메리골드 조합을 선택하세요. 그것을 심으세요. 8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그 결과를 단일 재배 밭과 비교해 보세요. 더 빠른 성장, 더 적은 해충 문제, 물주기의 감소, 그리고 수확 시 더 풍요로워진 토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차이를 확인하고 나면 확장하세요. 또 다른 혼합 재배지를 추가하세요. 새로운 동반 조합을 테스트해 보세요. 작물 잔해를 실어 나르는 대신 떨어뜨리기 시작하세요. 한 번의 재배 시즌 안에 여러분은 개입하는 정원사에서 생태계 설계자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원과 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생태계와 싸우는 대신 관찰함으로써 수세기 전에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공간에서든 똑같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잡초나 밭의 일황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역사와 방법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심읍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